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19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기관의 매도 공세가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해주고 있어서 547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추천해주셨던 종목이죠. 어제였죠. 현대건설, 그저께였나요? 현대건설 추천해주셨는데 오늘 6% 상승 중에 매도 사인을 내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어제 방송에 나가고 또 안타까운 사연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심폐소생 시켜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 말씀하신 대로 현대건설도 그렇고 NC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단은 소폭 송구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두 종목 모두 아주 멋진 연말 보너스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CPR 시간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시고 계신 상황이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힘든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 판단 후에 정확한 상담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우리 CPR 시청자분들의 많은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또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사연. 자, 이드코 멘토님 방송을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녀석 말을 믿고 대선 테마인 이지를 6만 원대 1억치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수익이 났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계속 홀딩하라고 해서 홀딩을 했더니 현재 3분의 1 투막이 나서 퇴직금까지 전부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드코 멘토님 도와주세요라고 좀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참 안타깝습니다. 이 대선 테마도 항상 좀 말씀드리면은 테마주가 이제 재료성으로 인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재료가 사라지게 되면 주가의 거품도 꺼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또 테마주를 또 잘 짚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조금은 중기 추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사실 이제 박근혜 관련된 테마 섹터였던 그런 종목이죠. 2012년도 18대 박근혜 현 대통령의 동생 이지의 대표이사 박지만 씨가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이 종목이 2012년도부터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2009년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2009년도에는 이제 보령 메디아스 종목으로 홀딩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가방 컴퍼니나 이지와 함께 박근혜 관련주로 엮이면서 무지막지하게 급등을 했던 사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 이지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80% 정도
80% 정도 주가가 800%죠. 800% 정도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사라진 이후에 주가의 거품들이 제거가 되면서 고점 대비 상당히 크게 하방 압력들을 지금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모멘텀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정치 테마의 뒷면에는 어떤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그죠? 회사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가 또 숨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망이 크시고 상승감도 크시겠지만은 이제는 그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가치 투자의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 조금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의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야겠죠. 자, 이제 이지가 본래 정치 테마 섹터로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를 많이 모르실 겁니다. 이지가 본래 이제 화학주, 그죠? 화학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에너지 환경 사업이라든지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 이 이지라는 기업이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시장이 1위를 할 만큼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한 47% 정도, 매출액이 47%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에 비탄속의 응급제어가 되겠죠. 실리콘 나노급 입도 제어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응급제, 자, 응급제 실리콘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걸로 반영이 되냐면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저장 분야, 저장 장치 분야, 이런 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대형 리튬 이온 전지의 고용량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사실은 이 리튬 전지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것이 이지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전기 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자체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14년도에는 23조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37조 원, 그리고 20년도에는 64조 원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리튬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응급제의 국산화율이 1%의 남짓하게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지의 영향력과 상업성에 대한 기대감은 무궁무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맞게 사실상 이익적인 측면들도 정부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더 크게 떨어질 상황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좀 들어가야겠죠. 자, 이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 물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기술적 분석에서의 소리 없는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 지속적으로 바닥을 기면서 17,000원대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들을 서서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글쎄요, 조금은 전략적인 부분을 택해서 매수 평단을 낮추고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적정선에서는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성에서의 접근이 일단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이 이지의 목표치를 3만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잡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지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자, 이평선 하단까지 일단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평 하단 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만 재료성 호대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저항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지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아주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면 있겠지만은 여유 자금이 조금 되신다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춘 전략, 그리고 3만 원 정도 조금만 장기적인 목표치를 잡으시고 3만 원 정도 오시면은 적정선에서는 자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대기자분들도 현 시점에서부터라도 서서히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미래 성장성에 있는 종목들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이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를 CPR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드코인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는 추천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과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우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한 10시에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1시간 좀 늦게 장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제 13일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라든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옵션 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1%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발언도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추가적인 금리 하락은 뭐 내년쯤으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루한 장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좀 안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큰 변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옵션 만기는 좀 충격을 준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끝날 때까지는 좀 주의 깊게 좀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한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이다. 즉 이제 보수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좀 관망하는 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더 이제 세밀히 좀 주시하시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유 종목들 중에서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또 원래 목표까지 좀 근접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일부는 좀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략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업종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다음날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루콤과 아이리버, 다우데이터와 한진 PNC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블루콤입니다. 오늘 블루콤 굉장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상을 보면 기간 중에서 대략 20만 주 정도 베팅을 크게 좀 들어왔더라고요. 13,5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좀 밀리는
모양은 있는데 좀 매물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당분간은 그래도 뭐 샤오미 관련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40선대 뭐 12,500원만 안 깨면 15,000원대까지 충분히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동종목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의 소폭 매집이 계속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좀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K텔레콤 인수 후에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 발표는 안 됐는데 그런 점도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선 매집으로 좀 보여지고요. 4,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뭐 6,000원대까지 한 반등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는 6,500원대 좀 매물벽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좀 밀리는, 뚫으려고 하다 밀리는 그런 좀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뭐 주가 흐름은 괜찮고요. 뭐 최근에 상승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5일선 밑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미 뭐 박스권 뚫어준 상태고 기간 외인수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앞으로 뭐 좋은 흐름 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또 어떤 기업 가치로 보면 뭐 8,000대 이상 가도 뭐 뭐라고 할 사람 없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쪽은 이제 한진 PNC. 동종목은 주인이 바뀐 다음에 뭐 부실 사업 다 정리되고 뭐 실적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1650원 21선 정도 잡으시고 기술적으로 1950원까지 반등 흐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그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그 중에서 흐름이 괜찮은 것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INX입니다. 이것도 뭐 지난주 추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12,500원대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아직까지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라봤고요.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트래픽 관리 솔루션 업체이고 뭐 카카오톡 서버 관리 업체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가디아가 또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동종은 좀 역성장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매년 15에서 20%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역시 뭐 실적 발표 얼마 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나 뭐 주가는 뭐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고요. 안정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이면서도 주가는 바닥권이다. 그리고 PR 이 정도 기업이라고 하면 20배 쳐줘도 괜찮은데 지금 10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대비 못해도 뭐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도 동종도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었나요? 8,000원 뭐 초반대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후로 약간 조정받고 다시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셋탑박스 업체고 홈 게이트웨이 및 뭐 디지털 방송 수신기 제조업체고요. 3분기 굉장히 뭐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150% 이상 성장했을 정도 고성장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려 분기에 뭐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전체를 봤을 때 내년도의 예상 수익은 뭐 200억 당연히 뭐 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 IP 셋탑박스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IP 셋탑박스 전환하는 지금 막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15년도로 예상 PR을 따져보면
지금 500 미만에 있습니다. 많이 오른 듯, 현재 뭐, 주가를 보시면 좀 오른 듯 하지만, 이거는 뭐,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주가는 싼 구간에 있다는 점. 10,000원대만 한번 올라가주면 그때부터는 호가가 전환이 되면서 50원대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속이 좀 더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음데코입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좀 단기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또 최근 흐름이 좀 슬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MDF 합판하고 강화마루가 주사업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조림 사업 실적 과시화가 되면서 동종목이 뭐 바닥을 좀 다지고 그래도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 주가 조정이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재상승하는 것도 좀 보여지고요. 2,000원대 뭐 손절 라인 잡으시고 2,000 뭐 그 라인만 종가상 안 건드리면 2,400원까지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 또 동종목이 뭐 그런 뭐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테마 흐름도 뭐 실적도 괜찮긴 하지만 테마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MS입니다. LMS 동종목도 18,000 한 중반대 500원대 한번 공략을 했었고요. 지금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기업가치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LCD 필수 소재 뭐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서 3M과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블루 필터 및 어떤 퀀텀다 필름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런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출이 좀 다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개선이 진행 중이고요. 주가는 연고점 대비 지금 한 20% 조정받은 상태고 최근 반등 흐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상 PER 따져봤을 때 6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단기 목표가 24,0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 24,000원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3만원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KINX와 가온미디어 그리고 한솔홈데코와 LMS까지 4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흐름이 좋은 종목들로 꼽아오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15일에 토요일 쪽 강연회가 있으시죠?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15일 날 2시, 오후 2시에 을지로 있고 5번 출구 나오시면 유한타증권 3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중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강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 유한타증권의 정희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강통 시행 17일 월요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오늘 우선은 해외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외 지수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오늘 홍콩 H지수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좀 눈에 띄는 쪽이 우주항공 쪽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항천전자가 7%, 중국 천지위성 같은 경우가 6.2%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도 있는데 홍콩 시장은 좀 다르죠, 상해와. 홍콩 쪽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항공기술이라든지 중국 항공공업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보시겠는데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 우선 경영자동차와 광주자동차, 강보학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장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보학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시장 보시겠는데요. 상해자동차, 장성자동차, 광주자동차 모두 강보학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 레저 쪽 보시겠는데요. 아무래도 내수 쪽에서 특히나 후광통이 열리면 생산재보다 소비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행 관련주들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중국 국제여행사 2.16%, 중청려 홀딩스, 그다음 황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강보학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센즈중국, 갤럭시 오락, 그다음 윈마카오 등이 모두 강보학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중국 여행사 같은 경우도 4.4%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광통 수혜 업종이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월요일 날부터 이제 후광통이 열리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언론 매체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 인터뷰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 또 언론 매체 굉장한 그 관심이 큰데요. 이런 관심이 큰 거에 반해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굉장히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부터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상해 시장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시장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3분의 1 부분밖에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과연 저평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차트로만 볼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얼마나 위치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80% 수준입니다. 글로벌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95%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80%라고 하면 굉장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ER 부분도 시장 PER로 보면 8.6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후광통이 열리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3에서 4%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외국인들의 비중이 적은데요. 이런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개방을 아직 완전히 안 한 이유가 굉장히 크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광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이 열릴 때마다 외국인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재보다 소비재 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까지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재를 많이 늘렸었죠.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런 쪽으로 커져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로는 이런 쪽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재 쪽으로 이익 부분이 계속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비재 쪽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여행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오늘 호가를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 가지 중국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들 대부분이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 국제 여행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렇게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글로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요. 또 한 영문으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제 여행사 또는 코드 번호로 60188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우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 구조를 보시면요. 면세품 판매가 지금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여행객들 해외로 여행을 할 때마다 면세품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여행 21%, 그다음에 해외 여행 32%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여행시장이 아마 커지면 중국 국제여행사가 수혜를 받을 것은 누가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보면요. 1996년도에 2,500위안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이 2011년도에 2조 2,500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연평균 18%의 성장세가 있고요. 특히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1,638만 명에서 현재 26억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 관련주들 상당한 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 관련 주죠. 중국 국제 여행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꺾이나요? 코스피가 0.5%대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해주면서요, 0.1%대 상승 흐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가 지금 흔들리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너그럽게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밀리는 종목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쪽으로 빠르게 돌아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코스닥 18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는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급 100점 줍니다. 5가지죠.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다음 KH, 바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LG화학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오늘 오장 들어 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에서의 LG화학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이 84,000, 기관이 3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최근 들어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자, 꾸준한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에서 외인들이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는데, 약간 확실하게 빡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로의 분위기 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한다면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오르긴 하는데 걱정인 건 이겁니다. 한중 FTA 수혜주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자사주 매입건과 배당에 대한 이슈로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큰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는 약간 이른 시점, 조금 더 흐름 봐야 됩니다. 근데 수급 상황은요, 그래도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들어왔어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외인들이 한 24,000주가량, 기관이 3만주가량인데요. 금액으로 치자면 외인들이 44억 원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얼마? 한 55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잘 들어온 모습입니다. 차트상의 분위기 자체도 최근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좀 뒤로 당겨 볼게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탈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좀 더 일단 봐야 되긴 해요. 어떻게 해요?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중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지,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보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살펴볼게요. 자, 네이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종목은 항상 21선 깼다가, 이렇게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하기에 참 좋은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수급 포인트 오늘장 살펴보자면요. 외인이 57억 원가량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15억 원가량의 매수. 기타 법인도 얼마? 38억 원가량의 매수를 해줍니다. 좋은 매수세가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최근 수급상은 꺾여 있었죠. 자, 오늘 시작일까요? 내일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상승적 분위기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이에요.
다음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수가 좋았어요. 근데 오늘도 매수가 또 들어오네요. 아직 21선으로의 뭐 뛰어 올라간 모습은 아닌데 외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47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도 보자면 외인이 또 기관들이 양매수 3거래일째. 근데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상승 분위기를 탈 수도 있겠다. 대신에 다음은 현 구간대부터 해서 짧게 보시려고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 정말 장기로 보셔야 돼요. 네, 중장기 종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포인트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자, 오늘장 현재 6.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왜요? 수급이 그를 증명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수량으로 볼게요. 외인이 36,000주가량 매수해주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최근 들어 수급 상황 보자면 기관들이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지만은 다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의 상승을 봤을 때는. 그럼 대신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조정 나오면 20에서 깼다 올라갈 겁니다. 얼마일까요? 32,000원 부근이 다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장 KH 바텍까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5 종목들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2154님, 한솔 테크닉스 25,000원에 80% 보겠습니다. 볼게요. 25,000원이세요. 여기 포인트죠. 자, 봅시다. 자, 25,000원 사셨습니다. 올해 사셨는지 작년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해가 심하십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반등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수급은요, 아시겠지만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이게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확실히 수급 포인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옵니다. 상승을 하는 이슈가 뭘까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약간 테마성 느낌을 좀 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인단 말이죠. 최근에 또 이쪽 IT 관련주들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지 주가가 빠르게 뛰어 올라갑니다. 오늘장 수급은요, 기타법인 쪽이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가네요. 기타법인 친구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판단됩니다. 추가 상승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금액적으로 얼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15,000원 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예상돼요.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던가 아니면 좀 추가적인 그 이유가 좀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때 조금 다시 상황 보고서 물타기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쉽게 빠져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자면요. 자, 그 다음 종목 어디 있습니까? 메뉴 여기 있네요. 자, 삼성테크윈 8466님 5만원에 10% 보겠습니다. 5만원이세요. 자, 5만원 매수하셨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었죠? 네.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이슈가 참 좋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최근 들어서 수급상한 기관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근데 연기금은 매수를 안 해줘요. 손절치고 나가는 거 그런 포인트인가요? 일단 어쨌든 간에 투신과 금입수 쪽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외인들과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어떻게 전부 다 빼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차트 분위기도요. 기관들이 매수가 강하게 나와주면 주가가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놔두셔야 돼요. 네. 크게 아직은 흔들리는 모습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일단은 121선 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바닥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조금 타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1차적으로 제가 4만 한 2, 3천 원 잡아드릴게요. 요 포인트 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빨리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요. SBS 콘텐츠 허브네요. 우리 서울경제TV인데 SBS 종목을 해드려야 되나? 자, 보겠습니다. 매수해도 되나요? 볼게요. 뭐 재밌는 일하지만 이전에 제가 이제 SBS에서 방송을 할 때 거기는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자기네 방송국 종목 하지 말라 그래요. 특이한 곳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목일 뿐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SBS 콘텐츠 허브 매수 하시려는 생각이신데, 설국지 TV가 있으면 설국지 TV를 샀으면 좋겠어요. 설국지 TV가 이제 화면도 좋아지고, 채널도 이제 간소화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자, SBS 콘텐츠 허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를 할까요? 살펴보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도에서 매수로 좀 바뀝니다.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법한 그런 수급 상황이 현재 들어와주고 있어요. 들어와줍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수급.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줍니다. 주가를 끌어올리죠. 자, 매수도 될 법한데 사실 그렇게 매수하기에 조금 땡기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네.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이전까지 너무 깔끔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또 하나 걱정인 것은 항상 요 포인트 한 121선 구간에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좀 기다려봤다 사시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다. 일단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SH 에너지화학 보겠습니다. 5693님 1105원이에요. 볼게요. 자, SH 에너지화학입니다. 자, 1105원입니다. 급등할 때 좀 사셨어요. 근데 좀 다시 내려왔는데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자, 수급 상황은요. 네, 역시나 없지만 뭐 외인들과 기관이 아니라 기타 법인 쪽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네요. 그러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실적이 궁금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적 상황 자체가 이런 포인트예요. 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보세요. 두껍게 해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 작년까지 64억이었는데 상반기까지 82억. 당기순이익은요 46억인데 벌써 상반기 59억. 실적은 뛰어넘겠죠? 자,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1,100억입니다. 자, 순이익이 상반기까지보다 넘어간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82억인데 곱하기 2배 단순계산 때려버리면 160억입니다. 그럼 PER 기준으로 했을 때 700가량이 되는 나름 싼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살펴보더라도요. 주가가 상승을 한번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가 오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싸긴 한데 언제 급등을 할지 저도 모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가 온다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뭡니까? 네, CJ 제일제당이 2개 나왔네요. 살펴보겠습니다. 554 하나님, 그 다음에 6782님 30만원에 50%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0만원 매수하셨는데 지금 36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상품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대두 차트고요. 일봉입니다. 6개월짜리요. 자,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소맥이죠. 그림이 어때요? 올라간다고요. 10월부터 올라간다고요. 10월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차트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거의 깨지고 있다고요. 관련주들이 다. 오늘 반등을 준다고 무작정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에 보여 계시잖아요.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꼬이고 있어요.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안 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비중이 크시단 말이에요.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올라가더라도 아마 곡물가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환율도 계속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중학제라고요. 지금 음식료주들은.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낮추세요. 낮추세요. 매수할 시기도 아니고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두 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테스인데요. 자, 테스. 매수할까요? 0737님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른 거 어떻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차트 보실게요. 요 꼭대기에서 제가 매수 의견 드려야 돼요? 눈에 말씀드렸죠? 언제 사요? 추세 하단 사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단에서 이런 포인트에 사라고요. 요 위에서 사면 뭐예요? 평행하게 맞춰볼 때 이거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죠? 된통 물리시는 구간이에요. 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사야 돼요? 내려왔다가 사시면 돼. 기다리세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다리세요. 온다고요. 안 오는 종목은 없어요. 안 오는 종목, 테마 종목들이 그렇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와요. 정상적인 종목이면 다 조정이 옵니다. 기다리세요. 얼마까지요? 14,5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NH엔터는요. 갑자기 빠졌었죠? 1103님 69,000원에 10% 매도할까요? 볼게요. 자, 아까 이거 방금 순식간에 마이너스 9%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 3%입니다. 다 올라왔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 왜 이래? 결과가 오늘 떴나? 원래 내일 뜨게 돼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만 2시 좀 넘어서 게임 위에서 자료가 하나 떴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겁먹고들 이거 어떻게? 파신 거야.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NH엔터 게임 하나도 없어요. 내일 나옵니다. 어이가 없죠. 네. 제가 어이가 없이 쳐다봤어요. 이거 뭐야?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죠, 저는? 응?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했겠죠, 제가? 네. 참 싸게 샀네요. 자, 바닥 포인트라는 거죠. 69,000원 잘 사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왜요? PBR 1배가 안 되는 종목인데 이준호 회장이 얼마에 샀다고? 8만원에. 만약에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네이버 지분을 사왔어. 1,200억 이상을 주고 8만원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이야. 주가가 빠졌어. 나는 8만원인데 지금 67,000원이야. 기분이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돈 엄청 많이 있어요. 현금. 또 회사 내에서도 현금이 많아요. 자사주 매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장이 사든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단 말이죠. 게임이 결정 안 났습니다. 등급 취소가 될까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갑자기 빠집니까? 어이가 없지. 이럴 경우 어떻게? 그냥 땡큐 하고 어떻게 해요? 매수 와장창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읽으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주면 안 돼요. 매도하지 마세요. 아마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요, 만약에 게임 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내가 풀어줄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10% 오릅니다. 아셨죠, 여러분? 종목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꼭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우수선해양인데요. 24,700원에서 2837님. 자, 팔지 마세요. 제가 팔지 마시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언제부터요? 8월달, 9월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제가 팔지 마세요. 버티세요. 팔지 마세요. 버티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내년까지 보자. 언제부터 회복한다고? 3월 말이나 4분기부터 회복을 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분위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꺾이고 이제 올라갑니다. 4분기 실적이요, 3분기보다는 다 좋아요. 조선주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주가 계속 늘어납니다. 조금씩이나마 그전보다는 많은 또 괜찮은 가격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대우수선해양은 제가 좀 잘 아는데 지금까지 찍어냈던 배들 만들면은 적자였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또이또이고요. 그리고 새로 수주받는 종목들, 수주 배들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돈이 됩니다. 기다리세요. 잘 버티셨어요. 잘 하셨고요. 제가 계속 홀딩 의견 드렸잖아요. 잘 버티셨고요. 좀 있으면 수학식이니까요. 잘 참아볼게요. 몇 달만 더 버티시면 돼요. 아셨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광동제약이에요. 자, 볼게요. 4065님. 11,000원에 10% 재매수해야 될까? 이게 왜 11,000원에 사셨죠? 아니, 왜 광동제약이 11,000원에 있으신 거죠? 제가 이거 공개방송에서 10,000원 아래, 여기서도 10,000원 아래, 10,000원 아래에서만 계속 사인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왜 11,000원에 있으신 거지? 어제 사셨나? 오늘 사셨나? 그건 모르겠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가져가세요. 이거 정보 좀 뚫고 갑니다. 얼마요? 11,400원 뚫고 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죠. 가져가세요. 추가 매수는 사인 못 드립니다. 왜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얼마에? 10,000원 아래 들고 계시거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공개방송상에서는 10%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라고 말씀드려요? 못 드립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일단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볼게요. 자, 삼성 SDS 내일 시간에 매수해야 될까요? 아, 진짜 이건 어렵다.
크레드 그냥 사세요. 크레드를 그냥 사세요. 크레드를. 자, 크레드 지금 2.2% 상승해 줍니다. 오늘까지 수익률이요. 한 10% 가까이 되네요. 9.5% 될 거예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런데 HDS를 사면 동시호가 때 산다 치더라도 딱 정해지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30만원 넘어 뭐 35만원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차라리 크레드를요, 오늘 종가로 사는 게 낫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크레드예요. 네. 저게 7.4%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요, 거의 10% 가까이 돼요. 언제까지 가져간다고요? 내일 HDS 상장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내일 팔든가 아니면 월요일날 팔든가 화요일날 팔든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돈이 될 겁니다. 크레드 제가 정리하고 나온 다음에 또 좋은 종목 하나 드릴 거니까 팔고서 이제 드릴게요. 또 하나를. 아셨죠? 잊지 마시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아셨죠? 드릴 말씀이 제가 좀 있어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시장 바쁘게 움직였는데 뭐 살만한 종목도 많았던 것 같고 잘 버티셨으면 수익 보는 종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1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